요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핫 이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강서구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니까 당선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 여기에다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다가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서 민정 분위기가 이제 좋은 편이거든요. 뭐 이대로라면은 연말까지 민주당은 별 걱정 없이 잘 나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가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거는 이전에 있던 선거만 봐도 답이 나오긴 해요. 작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기는 했는데 2% 차이로 이겼거든요. 대선을 이기고 그 직후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도 거의 다 아마 여당이 쓸어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가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에게는 좀 힘든 선거가 될 거로 보기는 했어요. 어차피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기초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후보 내지 말고 비켜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김태우를 또 후보로 냈죠. 근데 민주당 선거 캠페인을 좀 보고 있으면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태우 후보는 선거 캠페인이 이제 일꾼을 뽑아달라 이런 지역 일꾼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선거 캠페인이에요. 그리 특별할 게 없죠. 뭐 정부라든가 서울시가 모두 여당에 있으니까 강서구도 여당을 뽑아서 집 문제 이런 거 해결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여기에 맞춰서 선거 캠페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의 선거 캠페인은 일꾼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건 전략적인 미스라고 봐요. 아무리 총선 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기는 한데 그래봤자 기초단체장 선거거든요. 그냥 구청장을 하나 뽑는 선거예요. 그 무게감이라는 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제 선거가 되니까 이제 TV에 후보들 얼굴도 나오고 하는 거지, 평상시에 구청장이 뉴스에 거론되는 거는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언론을 타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구청장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선거를 민주당은 총선에서나 사용할 슬로건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일개 구청장 선거에 정권 심판론이 과연 말이 되나? 제가 보기엔 유권자들도 그렇게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그냥 언론에는 많이 타니까 이제 이슈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봤자 정치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호사가들이나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지, 일반 평범한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거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선거가 알맹이보다 포장지가 너무 크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길 만한 선거니까 더 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기는 한데, 그래봤자 구청장 선거예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보궐선거라는 거는 다른 동네는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따로 평일에 투표하러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선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국회의원 선거라면은 그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이름이 좀 있는 비중 있는 후보들이 나오는 선거라면은 정권 심판론 이런 게 먹힐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기초단체장 선거인데다가 나오는 후보들도 다 이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건 이제 김태우 정도죠. 민주당이 이제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도 이름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뭐 김태우는 들어봤어도 진교훈은 누구야 이런 분위기인데, 어차피 민주당도 그걸 아니까 진교훈 후보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간판으로 세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선거 캠페인은 후보의 일꾼론보다는 당대표의 정권 심판론이 더 세요. 문제는 이거는 총선이 아니라 그냥 일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톱니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굉장히 큰 톱니를 맞물리는 격이라서 과연 이게 강서구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동기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차라리 복지 이슈나 강서구에 맞는 정책 이슈를 들고 오는 게 어땠을까. 물론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저러고 있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선거 전략의 미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가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 터지고 이제 얼마 안 된 시기에 있던 선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야당인 민주당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높지 못했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하고 사정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죠.
근데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어떤 서울 수도권, 인천 수도권 이런 곳 보면 야당이던 한나라당 선거 캠페인이 어떤 지역 일꾼론 같은 게 아니라 대부분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수도권이 이북하고 이제 맞대고 있던 지역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선거 캠페인을 그렇게 가져갔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선거 캠페인이 무상복지였어요. 대학 등록금, 뭐 학생들 급식 이런 걸 무상이나 반값으로 하자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아주 제대로 먹혔죠. 만약 이번 선거가 어떤 시장이나 도지사, 교육감 뽑는 선거가 아니라 뭐 국회의원 선거였다면 한나라당의 어떤 그런 대북 캠페인이 먹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역 일꾼 뽑는 선거라 먹히지 않은 거거든요. 뭐 천안함 복침이다, 북한 문제다 이런 거는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지 일개 시장, 일개 도지사,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손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복지 같은 문제가 더 와닿았겠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 패배하고 이후 국정 동력을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지금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이 제가 보기엔 딱 이 모양새거든요. 지나가다가 이제 선거운동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체포영장 발부되었다가 기각된 것도 막 거론하고 그러던데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뭐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재명 뽑는 선거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교훈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후보를 구청장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선거인데 거기에 대한 캠페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전직 경찰이었다가 이번에 정치 입문한 거니까 뭐 본인의 어떤 경쟁력이 없기는 하겠는데 그럼 뭐 당에서 그런 걸 만들어 와가지고 포장을 잘 해줘야 되는데 포장이 너무 과대 포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손바닥에 올려놓을 만한 물건을 좀 이쁘게 포장해 달랬더니 갑자기 이만한 사과 박스를 들고 와서 거기 넣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뭔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난한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뭐 별로 세련되지도 못하고 그닥 재미도 없는 캠페인이기는 한데 뭐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밀어줄 테니까 여당 후보 뽑아주세요. 딱 이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먹히죠. 단순하고 또 이해가 되는 전략이잖아요. 물론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이 30% 중반이고 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밀리고 있으니까 또 거기다가 민주당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강서구에서 이게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는 맞기는 한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도에서의 어떤 유불리와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선거 캠페인 그리고 전략 그리고 후보의 지명도 이런 걸 두고 강서구 주민들에게 투표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동기부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여부는 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강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장 다니고 혹은 뭐 휴일날 뭐 쉬고 그런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투표하러 나와야 되는 거니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다 대고 뭐 정권 심판을 하자 이러면은 과연 이게 먹힐까요? 일단 선거 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이슈만 나오다 보니까 다들 그런 쪽만 몰려가가지고 특히 어떤 선거 전략을 세우고 어떤 그 선거의 어떤 당의 세세한 방침을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브레인들이 이재명 리스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에 제대로 된 전략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당장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뭐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그게 표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냐. 민주당에서는 15% 차이 이상으로 이게 이긴다 이런 소리도 나오기는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는 한가 봐요. 그런데 글쎄요. 만약 그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로 이긴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서울 지역 선거에서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10% 미만 혹은 5% 미만의 격차로 이기거나 아예 선거에서 질 경우 민주당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이 지역 선거도 구상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어차피 이기기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기는 힘든 곳이었다 하고 넘기면 되기는 해요. 물론 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뭐 일부에서 물을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거세지는 못할 거예요.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는 여당의 최대 이슈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거든요. 당대표나 당이 뭘 할 수 있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김기현 대표나 그 핵심 당직자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 출신들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서울 수도권 유권자들에게는 뭔가 호소력이 약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노출이 많이 되기는 해요. 선거 지원 유세하는 것도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은 좀 너무 좀 구식이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네 지역 뭐 대구 경북이나 이런 지방에서는 좀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좀 더 세련되고 좀 좋은 어떤 맞춤형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거든요. 얘는 좀 그런 점에서는 좀 낮거든. 이런 부분에서 선거 승패에 관계없이 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총선 관련해서 몇 자 더 얘기하자면, 일단 싫든 좋든 간에 내년 총선 이슈는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으로 들고 올 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우겠죠.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여당은 상대당의 도덕성을 문제를 삼을 거고, 야당은 상대당의 능력을 문제 삼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바꿀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당에서는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집중포화를 쏴댈 거고, 거기다 뭐 재판에도 또 불려가겠죠. 재판 연기 신청을 많이들 해야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지금 대법원장이 공석 상태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숫자를 밀어붙여가지고 지명을 확 막아버렸는데, 헌정사상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인사라든가 중요한 어떤 행정 이런 것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조직의 수장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본인들이 이제 겪게 된다는 얘기인데, 판사나 법원 행정 공무원들 전부 다 이런 불편함을 이제 겪게 될 거거든요. 대법원장의 인사 이동 기다리는 판사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차피 겨울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다 막히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딱 막아놓고 통과시켜 주기 전까지는 계속 이럴 거예요. 아마 총선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현 대표, 그리고 전직 대표, 그리고 현역 의원 다수가 전부 재판에 묶여 있거든요. 재판 사안도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현직 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이준교사 뭐 이런 거 잔뜩 있고, 그리고 전직 대표는 당내 선거에 돈봉투 돌렸다고 기소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뭐 코인, 뭐 배임, 뭐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재판 연기 신청을 내거나 뭐 보석 신청을 내거나 구속영장 발부라 문제에 뭐 이렇게 매달리거나 등등 하여간 법원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리고 판사들이나 법원 행정처에 이런저런 요청들도 많이 하겠죠, 민주당에서. 근데 민주당이 대법원장 지명 딱 막아놓고 이런 요청을 하면 이게 과연 법원이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 줄 것인가. 이게 절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 연기 신청했다가 법원이 한마디로 거절했죠. 이전까지 연기 신청 이게 받아줬었는데 이번에 왜 그랬는지 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김기현 대표도 잘해야 하고 공천도 잘해야 하고,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에요.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총선이 쉬워지는 거고, 지지율이 지금처럼 30%대 머물거나 그 이하가 되면 총선에 나간 후보들이 그만큼 선거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국민들 부동산 문제나 금리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경제, 물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특히 빈곤층일수록 이런 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도는 통계 수치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것만 보면은 이런 어떤 빈곤층의 어떤 문제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좀 더 이제 미시적이고 좀 현장에 친화적인 국정을 좀 기대를 해야 돼요. 또 그래야 민생이 좀 돌아가거든요. 올겨울에 좀 하층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좀 많이 춥게 느껴지지 않도록 좀 세심한 행정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